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기획 교육 대전환, 전남교육의 미래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이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학령인구 감소, 교육 불평등 심화, 지방 소멸과 인재 유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남교육은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있는데요. 독서 인문 교육, 2030 교실, 글로컬 인재 양성과 같은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교육 대전환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함께 미래 교육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조영래 화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 전남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학생, 학부모 또 교사 이런 교육 가족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실까요? 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과는 또 이후에 전남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교육 가족분들도 계시고 시청하신 분들 많은 분들 계신데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제 전남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전남 교육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통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이 전남 교육의 미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에 전남 교육 그러면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예? K-에듀를 선도한다. 예, 요즘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K-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K-교육을 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저희들이 3년여 동안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전남교육의 대전환은 그 기본으로 다시 교육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결국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교육은 그에 맞추어서 교육을 잘 시키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좀 그 더 철저히 하자고 했고 또 그러려면 시대에 맞게 교육 정책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교육 정책들이 뭐 우리 교육 가족들과 도민들 또 교육 전문가들에게 그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남교육 대전환이 K-교육을 선도한다라고 그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그 힘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 교육의 대전환,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영래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지금 학교에 계신 지가 몇 년쯤 39년 정도 됐습니다. 39년. 뭐 이제 대한민국 어떤 교육의 어떤 산 증인이신데 최근 3년 동안 정말 이 교육 대전환 변화를 느끼십니까? 어땠습니까? 네, 많이 느낍니다. 네. 지난 3년간 우리 전남교육은 긍정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요약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째로 학생 주도성 및 미래 교육 기반이 구축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토론, 글쓰기 중심의 수업 핵심과 2030 미래 교실을 통해서 학습사 중심의 수업이 본격화되었고 전남 메타스쿨 등을 활용한 교육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글로컬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의 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예. 지역 맞춤형 정책과 교육 자체가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가 구축이 되었고 예. 전남 교육발전특구, 전남 학생교육수당 등은 예.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도였다고 생각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쭉 오늘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 모두 다 이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거나 또 아니면 새롭게 도입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남교육 대전환의 첫 번째 정책 바로 독서 입문 교육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독서 입문 교육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독서 책 많이 읽어라 이런 것들은 뭐 많이 강조가 되었는데 이걸 정책으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그 기본적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서였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그 입시 경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독서가 좀 등한시 됐어요. 예. 지식만 축적을 했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챗GPT랄지 이런 AI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는 지식은 AI가 많이 해결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AI를 활용하고 그 AI가 답변한 내용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이제 쓸 수 있으려면은 학생들이 사고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서고금 독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3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습관화하는 예. 그런 그 정책을 좀 계속 좀 그 확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남교육이 다른 데 비해서는 독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예. 이제 책을 쓰겠다는 작가가 되겠다는 오.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예. 예. 안 그래도 또 저희가 지난 노벨 문학상 수상국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전남도 또 광주도 거기 또 터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독서 교육 하면 저희가 저도 어렸을 때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독서 교육이라는 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독서를 교육은 학교마다 다 형태가 다르고 예. 각장양 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재직하고 예. 있는 학교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15분 낭독 독서 운영입니다. 매일 15분 철학이나 또는 논술 관련 도서를 함께 소리내어서 읽고 서로 질문하고 생각을 표현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철학적 소통장이 마련되고 예. 또 책 읽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유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젠테이션 독서입니다. 운영 방식은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통해 친구들과 토론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들을 스스로 도출해내고 또 거기의 갈등 원인이 뭔가 예. 그 해결책은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소통의 독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질문과 발표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력도 신장이 되고 예.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사고력도 풍부해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선생님이 책 좀 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프리젠테이션하고 토론도 해보고 네.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예. 실질적으로 효과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 뒤로 이제 많은 교육 가족분들도 함께 오셨는데 이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독서 입문 교육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 예, 여기 선생님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산학 위원장 김정빈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 독서 입문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전남 지역에는 작은 학교가 많고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요. 이런 학교에서도 독서 입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네요.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작은 학교들이 많은데 그럼 또 사서교사까지 어떻게 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우리 독서 교육을 뭐
더 잘하려면은 예. 학교마다 사서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남에는 85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서교사를 학교마다 둘 수가 없어요. 예. 정원을 마음대로 우리가 못 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남 144명의 사서교사가 있는데 예. 이 사서교사분들은 대부분 이제 큰 학교에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작은 학교는 사서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지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목포, 나주, 여수에 예. 이제 권역별 학교도서 지원 센터를 둬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사서교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지역별로 이제 사서교사가 공동으로 여러 학교를 맡아서 예.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 독서 교육을 그래도 작은 학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예. 어떻게든지 사서교사를 확충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시간이 그리 갔고요. 심지어는 이제 사서교사 역할을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 지역의 여러 가지 퇴직했던 교직원들이 봉사 차원에서 와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우리 독서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지역 사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 이 독서 교육을 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이제 교사분들도 충분히 그 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또 학생별로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그런 책들의 권유도 있을 건데 교장 선생님 보시기에 이 독서 입문 교육 교사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이 보충 충분하게 제공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독서 입문학교라든가 또 뭐 학교 안팎 독서 입문 동아리 예. 또 각종 독서 관련 행사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긍정적인 변화들이 지속이 되려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실천 중심의 연수가 필요하고 연수.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서 입문 교육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30 교실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교육감님, 지난해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여기서 이 5년 뒤에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하게 될 교실의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이 미래교실 운영이 그냥 그때 한번 보여주는 거고 실제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때 그 이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한 이유가 예, 그 미래교육이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예, AI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교육을 할 것인가. 각 나라마다 이제 미래교육을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디지털 대전환 그래서 미래교육을 이제 새롭게 학교 현장에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딱 이게 미래교육이라고 딱 정리가 안 돼요. 미래교육 하면 무슨 AI, 로봇, 또 코딩, 뭐 디지털 뭐 이렇게만 하지 이게 미래교육이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문가분들이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하고 예. 세계적인 사회를 많이 하지만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주 큰 박람회를 아주 그 용기 있게 했는데 세계적인 박람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수에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당신 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싶은 교육을 와서 한번 전시를 해봐라. 그리고 17기 시도교육청에서도 한번 우리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가장 잘하고 싶으면 한번 모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와 그거 한번 의미가 있겠다. 예. 자리에서 모아면 의미가 있게 돼서 지금 22개 나라가 직접 와서 부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참여를 했죠. 예.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그 미래교육의 최첨단 대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뭘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5년 후 2030년에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우리가 미래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자. 예.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보여주기로 이제 전시를 하게 했던 거죠.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와 그게 좋겠다고 공감을 하셔서 400여 명의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그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그 박람회 때 이제 그 교실을 5개 교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모든 그 세계의 나라들 예. 또 교육부에서부터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저게 바로 미래교육이다. 저게 바로 K-에듀다. 예. 그래서 2030 교실이 그때 이제 그 교육의 새로운 미래교실이 모델로 지금 딱 떠올랐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박람회 끝난 것이 아니라 2030 교실이 지금 계속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교육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예. 지금 작년에 박람회 한 이후에 예. 지금 학교에 그 유치원 예. 유아 교실로 51개, 초등학교 43개, 중등 39개, 133개의 교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서 금년에 이 교실을 이제 마치 박람회처럼 이걸 공개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게 바로 미래교육이라고 했던 2030 교실이 2030년에는 전 학교로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어디에 비춰도 미래교육은 우리가 먼저 그래도 한 발짝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미래교육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교육감님이 극찬을 또 하시고 많은 분들의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2030 교실에서 미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와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둘러앉아 수업 시간에 발표할 자료를 함께 만듭니다. 우리 팀이 발표할 주제를 정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왔습니다. 에너지 소목을 적으니까 그런 느끼고 감격. 발표할 자료는 검색과 디자인까지 모두 AI를 활용합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은 빼곡한 필기를 하던 교실이 아닌 2025년의 미래교실입니다. 책과 노트, 필기구는 사라지고 태블릿과 노트북만으로 학생들은 토의하며 수업 자료를 금세 만들어냅니다. 개념을 잘 정리해서 글로 PPT를 만들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개념이 다시 생각이 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교실. 팀원들과 함께 만든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발표를 하고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동시에 발언하는 학생을 추적하는 카메라 영상이 수업 내내 대형 화면에 비춥니다. 이 교실에서 발표를 할 때 카메라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제 얼굴 표정까지 더 잘 볼 수 있어서 제 의견을 일반 교실에서 할 때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남도 내 미래교실은 초중 고등학교 130여 곳. AI와 첨단 기기를 갖춘 교실에서는 자연스러운 학생 주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발표하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말하고 듣고 묻고 답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더 잘 참여하게 되고 또 교사로서 저도 수업할 때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30 미래교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현실 속에 미래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교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이렇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금 무안고등학교 이쪽에서 일하는 교육 모습인데 이 부분은 처음 보셨죠? 아닙니다. 지금 네. 그 하고 있는 데를 네. 자주 가셨어요? 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 많이 드십니까? 굉장히 그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가슴도 뛰고 예. 아 이게 실현되구나. 우리가 교실 하면은 그동안 교실의 상이 칠판과 선생님과 학생이 한 방향으로 보면서 수업하는 교과서로 그렇죠. 수업하는 예. 이 건데 실제 모습은 저희 교실 안에는요. 일단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예. 그 교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 노트북 같은 거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원하는 나라 예. 뭐 심지어는 그 남극하고도 연결을 한다랄지 최근에 그런 수업도 했습니다. 정말요? 예, 예. 그리고 다른 나라의 호주하고 연결을 한다랄지 예. 아니면 우리 여기에서 서울의 어디 학교하고 연결을 한다랄지 수업이 공동 수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다문화 학생들도 많습니다. 예. 지금 전남은 고등학생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오거든요. 예. 그러면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 그 언어 장벽을 그 수업 안에서는 동시 통역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벽도 없앴고 그다음에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뭐랄까 처지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또 그 맞춤형 수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마련이 됩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또 수업하는 과정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예. 학생 스스로도 그걸 보면서 자기가 뭘 지금 나중에 교정해야 될지 알 수도 있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평가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업들이 지금 전남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뭐 교과서 뭐 3쪽에 세 번째 줄 긋고 뭐라고 써 그러면 뭐라고 쓰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저도 이제 열심히 받아줬고 시험 기간에 다시 그거 복습하고 이랬던 기억인데 교장 선생님도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이 2030 이 교실이 앞으로 전남교육 많이 변화시킬 거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변화를 시킬 겁니다. 네. 제가 우리 교육청 2030 교실 운영 계획 중에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수업을 먼저 고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업을 고민하겠다. 예. 예. 수업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예.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고민하겠다는 뜻에서 이 2030 교실이 우리 전남 수업을 대전환을 이끌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최근 우리 전남교육은 뭐 2030 교실을 필두로 2030 수업 교사, 2030 뭐 수업 연구회, 예. 또 2030 국제교육교류 등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30 교실이 항상 학생들과 선생님이 생각하고 희망하는 수업 형태로 아마 변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아마 우리 전남을 넘어서 온 나라에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혹시 이 2030 교실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있으면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여기 선생님에게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와 함께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순 오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백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실에 이제 배움의 한계가 없는 교실과 그 수업들을 항상 지향해오는 수업 연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여러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한계들인지 또는 화상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느껴왔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업 고민들을 많이 덜어줄 수 있었던 게 이번 2030 교실 관련된 정책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실에는 이제 원격 화상 교육이라든가 또는 다른 국제기관과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성해 나가면서 2030 미네르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지난 7월 9일에도 남극 장보과학기지 연구원분들과 함께 같이 공동 수업을 기획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글로벌 기후 위기라고 하는 생태전환 교육의 일부로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실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세계 곳곳에 대한 모습들을 보기를 관찰하기 희망하면서 과학자들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했었고 또 그를 통해 이제 선생님은 관련된 교육 지원들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끔 직접 전문가들을 교실로 초청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생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수 법률안도 직접 제정해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실제 우리 교육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관련된 이제 행정 전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이제 교육감님과의 그런 소통들도 이해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저희 교실에서 직접 함께 공동 수업을 남극 장보과학기지 연구원분들과 교육감님과 또 학생들이 직접 소통하는 시간들을 마련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학생들이 더 나은 교과서 밖에 넘어서서 배움과 학습에 대한 한계가 없는 수업을 현실에 펼쳐볼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2030 교실이 또 같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놀랍네요. 예? 뭐 남극 얘기하시길래 저는 무슨 이렇게 화상 통화한 거 녹화해서 좀 틀어주고 실제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순에 있지만 남극에 있는 연구원 과학자들과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간의 제약은 정말 사라진 미래의 교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남교육청 또 방금 말씀하신 언어 장벽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유학을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해외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난 이제
글로컬 박람한 이후에 우리 22개 교육청이 22개 나라하고 교육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교육청하고 다 대부분 MOU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제 교류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는 53팀 그리고 627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해서 국제 교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호주, 독일 등 12개 나라를 방문하고 현지 교육기관 그리고 전문가와 공동 수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회성 방문이나 체험이 아니라 실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죠. 근데 수업도 상당히 좀 흥미롭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호주 학교와는 게임 앱을 활용해서 광복 80주년 주제 수업을 진행했고요. 베트남, 홍콩 학생과는 역사의 마음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섬, 독도를 주제로 독도의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소개하는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국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세계와 함께 배우는 경험을 넓혀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도 어떤 미국과 교환학생을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남의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은 원한다면 준비를 해서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전남 교육의 거점이 된 미국의 거점이 된 글로벌 교육 거점 센터 바로 KU 에듀스 센터죠. 이곳을 직접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전남 글로컬 K 에듀 센터가 미국 트로이 대학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판식과 함께 열린 개소식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교육청 관계자들과 트로이 대학의 잭 호킨슨 총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걸어온 여정과 그 속에서 축적된 교육의 가치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과 실험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Through this partnership that both institutions, both regions of our country will prosper and prepare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leaders, and that is our commitment. K-에듀 센터는 세계를 잇는 교육, 미래를 여는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트로이 대학과 함께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체육계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스포츠와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전남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트로이 대학에서는 매월 2차례씩 K-웨이브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과 한복, 태권도, 김치 등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컬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미국 현지 한국 기업과의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과 재외동포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한인기관과 동포들이 참여하는 전남미래교육재단 꿈실현금 모금도 추진됩니다. 근데 이렇게 추진하게 되신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2019년도에 트로이 대학이 아까도 말씀한 체육 경영으로서 미국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대학인데요. 그걸 위해서 체육 교류를 위해서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도 체육을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의 꿈 중에는 꼭 이제 국가대표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실현한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체육계 인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체육에 대한 산업이 얼마나 영역이 넓습니까? 그 스포츠 마케팅도 차라리 그 체육 선수가 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진출한 학생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트로이 대학하고 교류가 시작된 게 점점 신뢰가 쌓여가지고 저희들이 그럴 바에 아예 우리가 그 대학이 협력을 얻어서 공간을 준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그 대학과 산업과 지역의 중간 거점 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걸 거점으로 그 새로운 교육에 대한 진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 하자는 것이 트로이 대학과 그 지역사회, 미국 사회 또 우리 전남 교육의 가족들이 공감을 해서 그걸 추진하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기대가 높고 또 이제 막상 개설을 하고 되고 보니까 좀 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좀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이 잡힌 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그렇게 미국을 통해서 진로를 개척하는 그 축과 해외 아이들이 전남에 와서 유학을 와서 하는 것들이 같이 균형을 이루게 돼서 이렇게 되면 전남의 글로컬 교육이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그 정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사업일 것 같고 어쨌든 2019년부터 약 6년 이상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결실을 올해 맺게 되었습니다. 이 결실을 맺은 K-에듀센터에 기대감도 많으실 것 같고 교육감님 앞으로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십니까? 지금 가서 이게 교류를 막상 시작해놓고 보니까 미국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하고의 미국 산업이랄지 이런 협력 관계,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교랄지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도 단순히 미국을 가서 그 엘리트 교육처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교류하게 되면 서로 그 장점을 나누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한국의 교육도 미국에 뒤지지 않는 교육이 많거든요. 그걸 미국에 제공하고 또 그러면서 그 덕분에 미국에 있는 교육도 좀 어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빨리 우리 전남에 와서 실현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의 교류가 쌍방향 교류가 확대되면 될수록 아마 그 우리 기대했던 일들이 실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나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극찬하면서 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이 그 교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또 전남 교육이 그 미국의 현지에서 그 역할을 지금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뿌듯합니다.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교육청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의 복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것도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네요. 학생교육수당. 그러니까 학생교육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정책입니까? 학생교육수당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 격차가 심각합니다. 농산어촌이 많고 또 다문화 가정이랄지 또 여러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들에게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원래는 이제 이게 학생 기본소득의 이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다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본인이 쓸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주도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좋은 마중물이 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 정부에서는 그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협상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도시는 5만 원, 그다음에 농촌 지역은 이제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이제는 그 당시 그 전 정부에서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협상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초등학교 전 학생들이 1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1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제가 그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10만 원을 학생들이 스스로 쓰도록 하고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뭐 들고 오락실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도 국영수는 안 가도록 하고 본인의 취미 활동과 그런 학원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책을 사고 또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고 그런 본인의 그 뭐랄까 그 꿈을 위한 이제 어떤 학원 예를 들어서 본인은 태권도장을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그 시골에 태권도장비가 15만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엄마한테 그 태권도장 간다 그러면 엄마가 공부나 하지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은 내 돈으로 갈 거야 해서 가는 애들 꽤 있어요. 또 그 예술 학원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도성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게
그 수당에 대한 위력, 경제에 대한 위력을 알면서 경제 공부가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금년에 이제 금년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부형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교육가족들 또 지역사회에서 계속 그게 그 좋은 예산이다라고 하면은 계속 확대해 가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월에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교장 선생님,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당의 사용처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자료 구입 등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걸 몰라서 부모한테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생의 경제교실을 운영해서 학생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올 8월에 보급된 교수학습과정 2북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이런 경제교육들이 학교하고 가정에 정착이 된다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의 효과도 아마 극대화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월 1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는 그 경제교육까지도 같이 지금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한번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학생에게 마이크 좀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우리 학생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 그 학생 수당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순천시 좌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권가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받은 학생교육 수당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피아노 학원을 사용하여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었고 학원비 부담도 줄어들어서 부모님도 좋아하였습니다. 또 읽고 싶었던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 시간이 더 많아졌고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 관람을 하여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 교육 수당이 제 꿈과 배움 그리고 많은 경험을 넓혀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 교육 수당으로 독서를 해서 그런지 확실히 발표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 옆에 어머니신가요? 마이크 한번 건네주시겠어요? 네. 어머니, 학생이 직접 이렇게 교육 수당 받아서 쓰는 모습을 보셨을 건데 이런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는데 건의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얼른 건의 한번 해보시죠. 네, 교육감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내년이면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교육비 부담도 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당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예산은 태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라는 게. 그러나 예산을 어떤 걸 우선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 교육 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다면 그걸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려면은 교육청의 힘만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해결하듯이 좀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좀 서로 매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걸 설계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진도 군에서 제안이 왔어요. 진도군은 5만 원을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 5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중고등학교까지 다 10만 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진도하고는 내년 3월부터 초중고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왜 진도만 하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이제 시 자치단체하고 다른 시군하고 우리 전남에 있는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신데 많이 잘 보니까 학생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이야기하셨다시피 다문화 시대와 인구 소멸에 대응을 하면서 글로컬 인재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외국에서 학생들이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온다. 전남에도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꽤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전남에는 그 이제 18개 나라에 이제 이주 배경 엄마를 둔 예. 그 소위 우리가 다문화 학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다문화 학생이 12,000여 명이 12,000명. 예,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5%는 넘을 것 같고. 6.7% 정도. 그러니까 예. 그 인구의 5%가 넘어가면 다민족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미 전남은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고요. 예. 어느 이제 군 단위에 가면은 뭐 15% 이상 넘어가는 학교도 많이 있어서 이미 전남은 이제 글로컬한 사회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생산 우리가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학교가 지금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서 농산 유학도 받고 출산 정책을 높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전남을 유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도 있고 또 중도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전남에 와서 고등학교 과정을 카드로 유학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겠다. 그래서 그걸 추진했는데 아주 지금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금년에 73명의 그 4개 나라 학생들이 우리 전남에 이제 뭐 여상이랄지 고등학교인 거죠? 예, 고등학교 그런 학교들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그 미래 국제 고등학교를 강진에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만을 위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인가요? 그러니까 강진 그 국제 고등학교는 이제 외국의 유학생들을 이제 70% 그리고 지금 우리 전남이나 다른 지역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 한 30%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주 그 반응이 좋고요. 유학 온 학생들이 실제로 그 아주 그 뭐 성적도 좋고 또 그 나라에서 뭐 가정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학생들이 우수 인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그 아까 말한 12,000명의 우리 그 다문화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존감이 낮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지금 고림공고에 20명이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우리 엄마 나라 학생이 여기 저렇게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유학을 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또 자존감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도민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제 미래 사회는 그 이제 진로를 세계 속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이중언어를 경험할 수 있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전략적인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이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 유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 유학생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학생에게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어요? 한국말 할 줄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러면 한국어로 자기소개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또 얼마나 만족하는지 궁금한데 그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바툴 에미령구입니다. 현재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문화와 교육에 큰 관심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실제 공부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운가요? 어떠신가요? 네, 우선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K-pop 등으로 유명하고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서 저희 학업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와 보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는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친구들도 잘 챙겨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즐겁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경험은 저에게 큰 도전이면서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옆에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아마 친구인가 봐요. 마이크 좀 넘겨주시겠어요? 같은 친구인 거죠? 우리 소개 부탁 좀 드리고 그 외국인 유학생 친구와 함께 수업하면서 좋은 점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세잉 배너, 저는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윤선정이고요. 저는 몽골 친구와 함께 생활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간단한 손짓이나 영어로 대화했지만 점점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요. 특히 친구가 몽골에서 가지고 온 전통 음식인 말린 우유 간식을 같이 나눠 먹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 몽골의 유목생활과 축제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과 다른 생활 양식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됐고요. 학교 행사에서 친구가 몽골 전통춤을 보여줬을 때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옆에 외국인 학생이 있으면 같이 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우리 음악도 또 소개를 해주고 하다 보면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아예 학교를 하나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 예. 내년에 개교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 3월에 예. 이제 개교하려고 그 정원은 90명입니다만 90명이요? 예.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90명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약 70여 명이 유학이 와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예. 기회가 마련이 된 거겠네요. 예, 두 가지 모델이 있죠. 지금 네. 아까 5개 특성화에 다니는 학생들은 네. 그런 모델로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새로운 학교도 만들고 학교는 아예 이제 그 좀 특성화된 그걸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 가야 되겠죠. 정말 글로컬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실행되고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오고 하면 이 학교 현장에서 보면 어떤 좀 준비라든지 어떤 점들이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방금 교육감님께서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 설립 취지라든가 준비 과정들을 이렇게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오면 지역사회하고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능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상당 부분을 한국어 교육에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 또 대중교통 등 이용을 도와줄 수 있고 정서 지원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전남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서 또 우리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취업처를 발굴, 관리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도 높이고 우리 지역사회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금 외국인 유학생 지원, 또 한국어 교육 이후에 한국에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취업센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교장 선생님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준비가 돼야 그걸 믿고 이제 유학생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가장 중요한 언어인데요. 졸업을 할 때 토픽 4급은 갖출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을 활용을 해서 그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그 매칭을 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취업이랄지 정주를 하게 되면 비자 제도 개선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도 그 뭐 외교부랄지 법무부랄지 또 관련된 정책 담당자들도 굉장히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마 그 저희 교육청에서 국회에 이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텐데요. 그 학생들의 취업이랄지 진로를 전부 DB화해서 예. 앞으로 전남 교육이 이제 글로컬의 허브, 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줬던 이 지역에 와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 오늘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이 전남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교육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더 지속시키고 더 나은 전남 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이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은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에 좀 더 투자하고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대적 상황에 민감한 정책을 수립해서 현장에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도 그 정책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그 정책이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있다면은 학교 교육이 자꾸 바뀐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들을 어떤 비전들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좀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끝으로 현장 교사들이 제안하는 정책 제안이라든가 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소통 창구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감님도 이런 정책들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전남 교육을 이끄시면서 미래 비전이 있으실 텐데 어떤 교육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장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좀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지만 또 우리 학교 현장에 적응하지 못한 유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학교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기회랄지 이런 부분들은 교장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좀 저희들이 전남 교육하면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전남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녀도 절대로 다른 지방에 가지 않아도 뭐 대학을 가거나 진로를 선택할 때 불리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을 한 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교육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근자열 원자력이라고 우리 이웃이 행복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온다는 말이 고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을 길러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행복하면은 나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남에 학교를 다니기 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든 그 민간 산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전남 교육이 되기를 하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또 힘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과 함께 전남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지역에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일 텐데요. 오늘의 대화가 그 길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KBC 특별기획 교육 대전환, 전남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